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공자의 논어입니다.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하라.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투자전략실 강석종입니다. 커머스, IT 플랫폼 등등 투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여기에 참여를 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제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낌표라는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길 가다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터뷰어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간 좀 책을 많이 읽고 나도 저런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보고, 와, 저도 저렇게 그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주인공이 사는 지역에 큰바의 얼굴이 있는데 그 큰바의 얼굴은 주인공이 생각했을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로 이제 그 주인공이 삼았었어요. 세월이 엄청 흐르고 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노년이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이 필요 없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남들처럼 막 성공해야지,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MBTI가 ENFJ거든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나보다 남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연히 저는 그게 직업적으로 한문 선생님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1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최태성 선생님, 윤현주 선생님, 그 두 분이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감사했고, 이런 어른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나는 언젠가 좀 성공을 해서 찾아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최태성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날 TV에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최태성 선생님 인스타그램이 있길래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최태성 선생님한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석정아, 굉장히 그 따뜻한 말로 또 저를 위로를 해주시면서, 사실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의 철학을 담은 그런 책이 좀 있었어요. 일생일문, 단 한 번의 생에서 단 한 번의 질문이라는 이제 책인데, 자기 신한테 이제 하는 질문들을, 위인들을 뽑아서 그렇게 쓰신 책이에요. 추천해 주신 이런 위인들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고2 때인가 제가 공부는 하기는 싫고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당시에 엄청 잘했어요. 동호회 또 웹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친구한테 나도 이거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수능 공부를 안 하고 프로그래밍 공부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메인까지 달아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만들었냐, 너무 잘 만들었다, 예쁘다, 막 멋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또 제가 뿌듯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야, 너는 컴퓨터학과 가야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추천해서 컴퓨터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컴퓨터 하면 일단 밥은 안 굶을 것 같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죠. 나를 만든 것은 논어다. 답은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둘 다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논어를 추천해 주신 분은 아버지고, 하나만 택하셨어요? 예, 하나를 택하려고 하니까 사실 논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논어를 추천해 주셨지만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건 논어를 읽고 나서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진로로 갔던 건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학과를 왜 왔지? 막 이런 이제 방황을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이제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논어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이거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읽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도덕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긴 한데 성인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거대로 안 사는 것도 되게 멍청한 거 아닌가. 한번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저는 도전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뒤쳐졌으니까 좀 사람이라도 좋아야겠다. 공자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의 기준에서 좀 미달된 사람으로 있다가 본인이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진짜 2000년이 흘러서도 그것들이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조건적으로 좀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대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지금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제가 필터링을 했던 거고 남들은 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채를 준비하고 그런 스펙들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심지어 뭐 토익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남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작은 일부터 해야겠다 마음 먹고 굉장히 그때 사실 많은 회사에 지원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누님들이 이제 그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컴퓨터학과다 보니까 기술을 좀 많이 알아서 누나들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 친구가 너는 이미 지금 누나들 통해서 엄청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너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오라고 추천해 줬어요. 쇼핑몰 사업자들이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 커머스 경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커머스 그 커리어의 경력 기술서에는 2006년부터 커머스를 한 거로 이렇게 첫 직장에 이제 다니다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과 네이버 이 회사와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서로 이제 논쟁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좀 불리한 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저한테 오게 됐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 안 됐던 이슈를 제가 빠르게 다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에서 같이 협업하던 그 분이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더 실력이 좋은 기획자들과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카카오에 있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톡스토어 이런 커머스 관련 플랫폼들을 계속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커머스로만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야 이게 경력이 인정이 돼서 뭐 경쟁사에서도 다시 스카우트 제안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 VC 투자나 사모펀드 투자와 다르게 SI 투자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너지 현재 카카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이 될 거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롤을 이 기업에서 이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서비스의 퀄리티,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적인 거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사를 할 때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그리고 그 백엔드에 갖춰져 있는 어드민이라든지 개발자분들이 구축해놓은 모든 시스템을 다 봐요. 결국에는 그게 제품이고 앞으로 성장을 할 때 그거를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 시스템의 기술력, 서비스의 완성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실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같이 창업한 분들의 관계를 굉장히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회사가 좋아 보이고 서비스가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면 팀워크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만 좋게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간의 관계, 신뢰가 좀 쌓여 있고 팀워크가 좋은 팀들은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인수를 할 때 뭐냐면 현재 상황이 아니라 더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기반으로 뭐 300명, 1000명 늘어났을 때 이 기반이 잘 튼튼하게 갖춰져 있는가 이걸 이제 굉장히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관계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옹고이지신 가히 위사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한문과 IT를 접목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옛날에 그런 지혜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가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AI 시대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융합이 잘 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성장을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논어를 처음 독서로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입시? 미래를 위해서 읽긴 했지만 그때 그걸 읽고 느꼈던 거는 제 삶의 방향성이 그걸 읽음으로써 어느 순간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도 많이 얻게 되지만 40이 넘고 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회사건 가정이건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지식을 빌려가지고 사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는 편이에요. 저는 논어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설이 많지, 공자 얘기한 문장들은 많지가 않아요. 20편 정도 되는데 주제가 없다 보니까 쭉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내가 생각날 때 펼쳐서 그 운세 보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는 논어를 읽고 계속 거기서 독해를 해서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장을 보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 시대에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논어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나의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논어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인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인은 모든 관계에서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인이라는 게 있으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파편화된 서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에서 활동하는 거 보고 손흥민 선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우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소속팀 주장으로서 그걸 끈끈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시대의 군자가 아닌가, 이인으로서 그렇게 활동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자가 자주 말씀하셨던 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면 군자가 아닌가. 나를 알아주는 거를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는 걸 근심해라. 결국에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이제 행위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뭔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인이 아니다, 군자가 아니다. 인을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평소에 어떻게 인을 행하냐, 그 수신제가 치곡 평천하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글은 아니고 그 대학에 나오는 글로 알고 있는데, 결국 나를 먼저 수양을 하고 그 다음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 사회를 다스리고 그래야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야 남을 이제 챙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용의 23장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작은 것을 지극히 하면 그것이 밝아지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다 보면 살아난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보고 결국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거를 소중히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 제가 어떤 미션을 받았을 때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야, 도움이 되는 업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하기 싫어지고 그 업무의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제게 되지가 않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회사가 바뀔 거야, 회사한테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당장에는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일하다가 내가 시니어가 되고 만약에 한 회사의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런 일을 사실 작은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첫 직장부터 네카라쿠베 아니면 더 좋은 기업들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공채를 준비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를, 저도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의 방법은 회사의 네임밸류나 연봉 보상을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그 IT 업계에 오려면 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력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언해 주는 거는 그런 네카라쿠베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분들 이미 거기서 만렙을 찍고 창업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배우게 돼요. 바로 옆에서. 실제 저 이제 동생들하고는 이거 그룹을 나눠요. 지금 이 친구 바로 갈 수 있는 회사, 좀 노력해야 되는 회사, 못 가는 회사, 현실적으로 얘기를 나눠요. 지금 당장 너가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요 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리스트업을 해서 제가 면접 팁도 알려주고 그렇게 돼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 신입 같은 경우는 경력을 쓸 게 없잖아요. 자기소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전공이 뭔데 이 전공을 통해서 나는 여태까지 이런 노력을 해왔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신입으로 가서 자기소개를 쓴다 그러면 저는 누님들의 커머스를 도와준 실제 예시들을 엄청 쓰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 회사는 이렇게 더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라는 이제 방향성까지 고민한 거를 그 자기소개에 쓰면 그 면접 담당자들이 이 친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코칭을 좀 많이 해줬어요. 실제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서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그 패기와 준비성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죠. 저는 이거를 그냥 2005년 이때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시간의 신이 나오거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의 개념,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너무 다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미 있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든 일을 할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일이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클라우드로 가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서버를 세팅을 하고 그 서버에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일을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전해서 지금 클라우드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나는 이 서버를 직접 설치를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삶의 모든 자양분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훈련을 시켰던 게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더 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화장실 가서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그냥 어떤 소리만 들으면 바로 깨거든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요.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리고 군자는 불기다. 제한되지 않은 모든 것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 그걸 보고 어떤 저의 한계를 긋는 순간 저는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어서 계속 그 도전하는 이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 그릇의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좀 일찍 가요. 한 1시간 정도 항상 일찍 가서 책을 30분에서 40분 정도 무조건 읽고 혼자 간단하게 점심 때우면서 책을 계속 읽는 루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한 10시에서 12시가 또 항상 비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넷플릭스나 뭐 OTT 같은 거 많이 보다가 네. 너무 강력한 자극을 이제 받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 주위의 환경에 책으로 그냥 도배를 하자. 핸드폰을 보면 이북도 설치해 놓고 유튜브 구독한 채널들도 다 책 관련된 거라든지. 제가 커머스를 좋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컴퓨터도 좋아는 했지만 막 그걸 제가 목표를 하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단순히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에 굉장히 또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서 한 것 같고 제 첫 회사의 그 슬로건이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돼 있었어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래 내가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이 회사에 와서 만들어야지 이런 큰 포부를 이제 심었고 다음이라는 회사에서는 다음이라는 게 다양한 소리를 듣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다양한 소리를 듣는 회사,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꿔야지. 카카오에 와서는 우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그런 슬로건들, 그런 비전들에 아직도 막 설레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점을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책의 저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자기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책이 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생각이 다 한 책에 녹여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막 그런 것들 상상을 해요. 이 책의 저자 얼굴, 오늘 난 누구를 만날지 하면서 산책하듯이 그 서점을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막 설레게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제목을 보고 그 저자의 양력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면접을 보는 거죠. 이분을 만날까 말까. 제가 이제 고른 책들은 저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머리는 CPU, 제 뇌는 스토리지.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을 한번 하고 폴더 관리하듯이 책을 분류를 해가지고 책들을 놔두면 제목만 봐도 아,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이걸 봤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시간이 흘러서 필요할 때 그걸 또 꺼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어요. 40이 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40대부터는 베풀어야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팀원들이 있다면 보통 리더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팀원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아, 내가 성공해서 회사에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를 또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는 됐지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자라는 그 마인드를 딱 갖고 해주면서 팀원들 간의 그런 결속력도 많이 생기고 프로젝트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베푸는 게 내가 잃는 게 아니라 결국 나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요즘에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팀원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아 진짜 평생 형동생으로 지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한자가 버그마자에 마음심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두 번째 마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마음이 뭐냐? 선한 마음 말고의 생각을 다 악이라고 했던 거예요. 안현이 공자한테 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극기 복례 위인,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실천해야 인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비례무시, 비례무청, 비례무런, 비례몰동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위의 문장 극기복례랑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욕심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남을 결국에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자가 말씀하신 그 배움이라는 거는 훌륭한 인격,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 마음을 좀 밝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보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도 계속 보고 있고 사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면서 와 내가 이런 부분 또 놓치고 살았네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또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40대 이후에 역사 철학을 보는 이유가 성인이나 위인분들 훌륭한 분들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는 현재 이제 직장인이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제 전문성을 계속 키우는 거에 집중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머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전문성을 쌓았고 커머스와 연관 있는 금융을 이제 쌓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을 뭐를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가 아마존이라는 커머스 회사가 AWS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커머스를 이제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클라우드 전문가로 제가 인정을 받고 싶은 목표가 이제 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AI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열풍이 불면서 가장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클라우드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하다 보면 AI도 알게 되고 이런 산업의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동양 철학 같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스터디 활동을 하는데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여기에 오면 되게 좋겠다 제안을 주셔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SK 바이오팜의 이동훈 대표님이세요.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동훈 대표님께서 엄청 바쁘신 분인데 그 상황에서 이걸 스터디를 해서 매주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거 유료화로 할 거다, 뭐 다단계로 뭐 팔 거다, 막 이런 주위의 의심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싶다. 이거를 20년 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앞으로 20년 어떻게 살지를 이동훈 대표님한테 사실 좀 착안을 한 거고 내가 이분한테 배워서 나의 스타일대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멋진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영감을 받은 분입니다. 저희 딸들이 그러거든요. 아빠는 50이 되든 60이 되든 지금하고 똑같을 것 같다. 그때도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지금도 나누는 삶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논어를 읽고 사서삼경을 본 사람이라면 정답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간다.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은 나를 이제 기억할 텐데 결국에 마지막에 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제 가족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와, 우리 아빠는 작은 것을 너무 소중히 아끼고 노력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좀 듣고 싶어요. 저번에 김하나 대표님의 마지막 모습만 봤잖아요.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걱정했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다 돌아본 것 같아요. 되게 감격스럽고 감동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살면서 들어주고 눈물이 찔끔 나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 3분 계신데 이 유튜브 영상 만약 채태 선생님 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논어를 정말 드리고 싶고 선생님의 위로를 통해서 제자 석종이가 이렇게 잘 컸다라는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필라멘트리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문두열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산업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주위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좋은 형으로서 이런 형 좀 닮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형님이고요. 그래서 그 문두열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과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황현진 대표님은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님이에요. 지금도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셀럽 연구소 황현진 대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